혹시 그냥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컨센서스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블록체인 레이어 중에서 가장 아래의 컨센서스 레이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램포트는 컨센서스를 비잔틴 장군 문제에 비유하였는데요. 비잔틴 장군 문제는 적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장군들이 성 주변에 모여 있고 이 다수의 여러 장군들 중에 다수의 장군들이 합의를 통해서 다 같이 공격을 할 때에만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장군들은 서로 전령을 통해서만 소통을 할 수 있고 적의 동태를 파악한 뒤에 공격을 할지 말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군들 중에는 배신자가 존재하고 누가 배신자인지는 서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신자는 정직한 장군들이 공격 여부에 합의를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명의 장군은 명령을 내리는 장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군이 공격을 할지 그리고 퇴각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장군들은 이 명령을 내리는 장군의 결정을 따라서 어, 명령을 따르게 되고, 만약에 명령을 내린 장군이 배신자가 아니라면 정직한 장군들은 명령을 내리는 장군의 명령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게 됩니다. 반면에 배신자 장군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응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를 좀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령을 내리는 장군, 즉 리더는 인풋으로 0 또는 1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군들 간에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메시지는 해당 라운드에 전송한 메시지는 다음 라운드가 시작할 때 다른 받는 장군에게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 끝나게 되면 정직한 노드들은 아웃풋 비트를 내놓거나 정상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직한 장군은 프로토콜을 따르게 되고, 말리셔스 또는 배신자의 장군은 고의로 응답하지 않거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잔틴 장군 문제의 해결책은 다음의 성질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컨시스턴시를 만족하기 위해서 정직한 노드에서 B와 B 프라임은 정직한 노드에서 아웃풋으로 B와 B 프라임이 나왔을 때 각각 B와 B 프라임 값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밸리디티에서는 이를 만족하기 위해서 만약 리더가 정직한 리더라면 마찬가지로 정직한 노드들은 B를 인풋으로 받게 되면 정직한 노드들은 항상 B를 아웃풋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잔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보팅 프로토콜입니다. 이 방법은 먼저 리더가 모든 노드들에게 비트인 B를 모든 노드들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에 모든 노드들은 어, 리더로부터 메시지 비트를 받고 그리고 받은 비트를 다시 모든 노드들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노드들은 다른 노드들로부터 메시지들을 집계를 내리게 되고, 그 집계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모든 나머지 노드들이 정직하더라도 리더가 말리셔스하다면 이 프로토콜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 수가 홀수라고 했을 때 리더는 반절에는 0을 그리고 나머지 반절에는
1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S0에 포함되어 있는 노드들은 서로 0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S1에 있는 노드들도 서로 1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리더는 S0에는 똑같이 0을, 그리고 S1에는 1을 투표를 해서 S1과 리더를 포함해서 S0와 리더를 포함해서 과반의 0을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S1도 리더를 포함해서 과반의 1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프로토콜에는 두 가지의 아웃풋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이 보팅 프로토콜이 컨시스턴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토콜로는 돌랩 스트롱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최대 F개의 말리셔스 노드가 존재하고 M개의 M이라는 인풋 메시지를 받았을 때 먼저 리더는 받은 메시지를 똑같이 모든 노드들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들은 R이 1부터 그리고 F 플러스 1까지를 반복하면서 만약에 R개의 시그니처를 받게 된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해당 메시지를 자신의 메시지 셋에 넣어두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자신의 시그니처를 포함해서 다른 노드들에게 또 다시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R개의 시그니처가 담겨있지 않다면 해당 메시지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하나만 남아있게 된다면 이 메시지가 아웃풋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컴퓨즈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의 단점은 이 두 번째 과정에서 R이 1부터 F 플러스 1까지 라운드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돌랩 스트롱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F는 이렇게 2명만 말리셔스하다고 하고 전체 수는 5명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택, 즉 1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합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 시작은 리더가 본인의 시그니처를 포함을 해서 다른 노드들에게 그 메시지를 브로드캐스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이 1부터 F가 2으로 3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직한 노드들은 이 메시지 시그니처가 R과 일치하는지 먼저 R의 개수와 메시지에 있는 시그니처의 개수와 R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받은 시그니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올바른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셋에 추가를 한 뒤에 본인의 시그니처를 추가를 하고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노드도 정직한 노드이기 때문에 이전에 리더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본인의 메시지 셋에 추가를 하고 본인의 시그니처를 포함한 메시지를 발행을 해서 다른 노드들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R이 1일 때가 끝나고 나면 R이 2가 시작할 때는 아우구스투스와 앤소니와 시저는 모두 2개의 시그니처를 가진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에서 그 메시지가 시그니처와 시그니처의 개수와 R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정직한 노드들은 본인의 시그니처를 포함해서 다시 다른 노드들에게 브로드캐스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면 R이 3이 되면 결국에 정직한 노드들은 각각 시그니처가 3개인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 메시지에서 시그니처의 개수와 R이 동일하고 F 플러스 1까지 모든 반복을 했기 때문에 각각 앤서니와 아우구스투스는 이 메시지를 아웃풋으로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브루투스와 폼페이오스가 그 둘이
협동을 해서 다른 노드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시그니처 2개를 포함해서 다른 정직한 노드들에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 F의 개수가 F 플러스 1 라운드에서 F 플러스 1만큼의 시그니처를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다른 정직한 노드들에 의해서 거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프로토콜에서 정직한 노드들은 똑같이 하나의 아웃풋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F보다 더 많은 말리셔스한 노드가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서 본 것과 같이 말리셔스한 노드들이 F 플러스 1개의 시그니처를 가진 메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 플러스 1개의 시그니처를 가진 메시지를 정직한 노드에게 보내게 되면 정직한 노드는 2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게 되고 그 결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노드가 컨퓨즈드 되었다고 아웃풋을 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F 플러스 1라운드를 반복하는 이유는 F의 커럽트된 노드가 본인들의 시그니처들을 모아서 정직한 노드를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F 플러스 1라운드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밸리디티를 위해서 노드들은 반드시 처음에 시작할 때 리더가 사인을 한 메시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밸리디티는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시스턴시에서 F가 R보다 라운드 R에서 그 정직한 노드가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다른 노드들은 그 R 플러스 1 라운드에서 해당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운드 F 플러스 1에서 정직한 노드가 어떤 메시지를 받았다면 그 메시지는 반드시 정직한 노드로부터 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F개의 말리셔스 노드가 F 플러스 1라운드에서 메시지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나의 정직한 노드의 시그니처가 요구되므로 전체적인 프로토콜에서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잔틴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블록체인은 이러한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을 여러 라운드를 거쳐가며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른 시빌 레지스턴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오픈 컨센서스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기본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악의를 가진 노드가 고의적으로 여러 노드들을 운영을 해서 프로토콜의 동작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시빌 공격이라고 하는데 시빌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퍼미션드 컨센서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모든 참여자가 참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참여자만 컨센서스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리브라의 경우 페이스북, 그리고 우버, 그리고 비자와 같은 정해진 참여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높은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화가 되어 이 소수의 집단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중앙화의 정도가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Proof of Stake라는 방법인데요. POS 또는 지분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각각 스테이킹을 통해서 본인이 스테이킹한 지분만큼 대표적으로 이더리움 2.0에서 고안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각각 3이더, 2이더, 5이더와 같이 스테이킹한 지분에 따라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POS 방법에서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스테이크가 정직한 노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POS는 뒤에 얘기할 POW에 비해서 확장성에 있어서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인데요. POW는 해시 퍼즐을 통해서 정해진 난이도에 따라서 해당 값보다 작은 해시를 얻을 때까지 계산을 반복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진정한 퍼미션리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시 퍼즐을 풀기 위해서 무의미한 계산을 반복하게 되고 과도한 전력 소비로 인해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돌레프 스트롱에서는 이전 라운드에 보낸 메시지는 반드시 다음 라운드에 시작할 때 전달이 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에 있는 싱크로너스한 상황을 가정을 한 것인데요. 정직한 노드라도 항상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없고 네트워크 중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이러한 시간이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프로토콜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싱크로너스 모델은 정해진 지연 시간인 델타가 존재하고 이 메시지의 전송은 항상 델타 값 내에 전송되는 프로토콜 모델 네트워크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값을 파라미터로 사용해서 프로토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partially synchronous 모델인데요. 이 방법은 어떠한 델타 값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델타 값은 실제로 알 수 없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partially synchronous한 모델은 다시 말하면 어떠한 싱크로니의 기간이 존재는 하지만 이 싱크로니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모델 중에는 어싱크로너스 네트워크 모델이 있는데 이 방법은 네트워크가 임의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모델에 대한 컨센서스 방법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컨센서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블록체인 컨센서스는 N개의 노드들의 스테이트 머신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지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각각의 노드들은 해당 시간 t 시간에서 컨펌된 트랜잭션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컨센서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의 두 가지 특성들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컨시스턴시와 라이브니스입니다. 컨시스턴시는 정직한 노드들에는 항상 반대쪽에 확장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한 확장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노드들은 같은 스테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니스는 정직한 노드가 트랜잭션을 받았다면 어떠한 최대 지연 시간 안에 트랜잭션은 항상 컨펌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의 컨센서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에포크 T에서 각각의 노드들은 컨펌된 트랜잭션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를 선출하고 그 리더는 본인의 컨펌드 트랜잭션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트랜잭션 셋을 모아서 하나의 블럭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블럭을 이용해서 합의를 하고 그 결과 각각의 노드들은 새로운 트랜잭션을 본인의 스테이트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블록체인 프로토콜인 스트림릿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릿에서는 n개의 노드와 그리고 3분의 1보다 적은 수의 말리셔스 노드, 그리고 파셜리 싱크러너스 네트워크, 그리고 각각 에포크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을 가정합니다. 스트림릿은 크게 프로포즈 보트와 파이널라이즈로 구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프로포즈 보트에서 각각 에포크에서 리더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긴 노터라이즈드 체인을 확장을 해서 트랜잭션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노드들은 리더로부터 받은 블록이 본인의 가장 긴 로컬 노터라이즈드 체인을 확장한 경우에만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록이 전체 노드의 3분의 2 이상을 시그니처를 받게 되면 그 블록은 노터라이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블록이 노터라이즈 되었다고 하더라도 파이널라이즈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이러한 파이널라이즈 위해서는 3개의 연속된 노터라이즈드 블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3개의 연속된 에포크에서 노터라이즈드 블록이 하나의 체인에서 생성이 된다면 그 연속된 블록 중에 두 번째 블록까지는 파이널라이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스트림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노드들은 로컬에 있는 노터라이즈드 체인을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은 제네시스 블록으로 가장 첫 번째 시작하는 블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왼쪽 노드는 로컬로 노터라이즈드 체인을 제네시스 블록과 1, 2, 그리고 오른쪽 노드는 제네시스 블록과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랜덤하게 리더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오른쪽에 노드가 리더로 선출되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리더를 선출하는 방법은 랜덤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시 값의 모듈러 연산을 통해서 n개의 노드 중에 임의의 순서에 있는 노드를 리더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에포크가 5라고 가정을 하고 5번째 에포크라고 가정을 했을 때 리더는 5번 블록을 생성을 하고 다른 노드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왼쪽 노드는 5번 블록을 전달을 받았을 때 먼저 본인의 노터라이즈 체인 중 가장 긴 체인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1과 2의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2 뒤에 붙는 5번 블록은 노터라이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이 5번 블록에 대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3번 에포크에서 왼쪽의 노드가 리더로서 블록을 생성을 하고 오른쪽 노드에게 전송을 하였다면 이 노드는 현재 노터라이즈드 체인에서 1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고 가장 긴 노터라이즈드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3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노드가 6번 블록과 7번 블록을 연속적으로 받게 되고 노터라이즈 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파이널라이즈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5, 6, 7 연속된 epoch에서 블록이 생성이 되게 된다면 그 3개의 블록 중 두 번째 블록까지에 있는 모든 체인이 파이널라이즈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이널라이즈가 된다면 이 파이널라이즈 된 블록의 높이만큼 이전에 있는 체인의 블록에는 추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스트림릿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각각 블록이 노터라이즈 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노드들로부터 시그니처를 받아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의 에포크에서 2개 이상의 블록이 노터라이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번까지의 블록이 파이널라이즈 될 수 있는 근거를 생각을 하면, 만약에 5보다 작은 곳에서 새로운 블록이 노터라이즈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이 밑에 상황에서 이 X 블록이 노터라이즈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번 블록도 노터라이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번 블록을 노터라이즈 한 노드는 최소 어니스트 노드가 3분의 1 이상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3분의 1의 노드가 3번 블록에 대해서 노터라이즈를 했다면 반드시 이 5번 블록에 대해서는 롱기스트 체인이 아니기 때문에 노터라이즈 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7보다 큰 블록에서 3번 뒤에 블록이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7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번 블록을 노터라이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6번 블록을 노터라이즈한 노드에는 최소 전체 노드의 3분의 1 어니스트 노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X는 이 높이에 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림릿은 컨시스턴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뭐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다음 시간에는 송지영 학생하고 박한 학생이 발표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발표한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도 그 포털 사이트에 다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